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고등수학 신사고 222페이지 함수 단원이고요. 중단원 마무리의 기본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중단원 마무리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 문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발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은 문제가 총 5개, 표준은 7개, 발전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문제 5개는 문제가 많이 쉬워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5개 총 합쳐가지고 한 1, 2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정도의 난이도인데 이게 잘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정의, 그다음에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거여서 얘는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가 잘 풀리는 학생들은 굳이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1번. 투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자, 함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함수. 자, 이 문제는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얼른 앞을 펴서 함수의 정의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 텐데요. x가 원소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공역에는 원소가 0, 1, 2, 3 4개가 있습니다. 기억,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요. 함수가 아닌지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x,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식에 대입했을 때 각각의 함수 값이 공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얘를 우리가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제곱했으니까 1, 0 제곱하면 0, 1 제곱해주면 1, 그러면 1, 0, 1 공역에 다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그럼 기억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y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대입하면 2, 0 대입해주면 1, 1 대입해주면 2. 자, 2 있죠? 1도 있고요. 2 있는 거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오케이 함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디귿 y는 x. 얘는 뭐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해주면 0 나오고 1 대입해주면 1 나옵니다. 자, 문제가 생기죠. 마이너스 1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디귿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리을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2차 함수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1, 1, 3 나오네요. 0 대입하니까 1 되고요. 1 대입해주면 1입니다. 자, 3 있나요? 있네요. 1, 1 전부 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그 다음 리을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함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였다는 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입해서 그때의 함수값이 공역에 전부 포함되는지 확인하자. 이게 1번 문제의 정리였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보기의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자, 얘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개념 공부를 한번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4가지를 적어놨는데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면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보자마자 이거구나 해야 아는 겁니다. 우선은 1대1 함수부터인데
자, 우리 이거 집합에서 되게 많이 봤던 그림이었으니까 자, 선생님 바로 써볼게요. 자, 화살표를 쏜다고 선생님은 표현을 할 건데 1이 4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고 2는 6으로 쏘고 있고 3은 5로 쏘고 있다고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 같이 그릴게요. 1이 4로 쏘고 있고 2가 6 쏘고 3이 5로 쏜다. 자, 지금 현재는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선생님이 공역 자리에다가 여기는 여기다 그릴까? 자, 7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1이 4로 쏘고 2가 6으로 쏘고 3이 5로 쏘고 자, 화살표를 전체 쐈는데 받는 공역에서의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겹치는 것들이 없죠. 자,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x에 들어있는 원소 x1, x2가 다르면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물론 수학적인 정의도 깔끔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하고의 차이점 뭘까? 자, 얘는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7이 남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남겨져 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즉 여기 붙어 있는 애 공역은 4, 5, 6, 7 그다음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인 거니까 4, 5, 6이죠.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지만 얘는 공역도 4, 5, 6이고 치역도 4, 5, 6이에요. 즉 1대1 대응이란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예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자, 항등 항상 자기 자신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1은 반드시 1한테 써야 하고요. 2는 2한테 써야 하고 3은 3한테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선생님, 항등함수는 그러면 y는 x밖에 없나요? 그럴까요, 얘들아? 자, 1이면 1로 가죠. 2 대입해주면 2 나오고 3 대입해주면 3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거밖에 없을까? 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하나를 정의해 볼 텐데 자, f라는 펑션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요 x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얘는 x 세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인가요? 자, 마이너스 1이죠.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나요? 0 나오죠. 1 대입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1 나오죠. 어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도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상수함수는 우리가 제일 쉬워하는 거죠. 한 숫자로 쏘는 것. 1이 4로 썼으면 2도 4로 쏘고 3도 4로 써야 합니다. 식으로 보자면 식이 fx는 4 이런 식, y는 5 이런 식. 즉 y는 어떤 숫자 c 상수로만 가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라고 둘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로 보는 거 말고도 함수의 그래프로도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는 알아두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네, 돌아옵시다. 자, 2번을 좀 볼 텐데요. 지금 2번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기억은 y는 x, 그 다음 니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 다음 디귿 y는 2, 그 다음에 리을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에요. 자, 기억을 보자면 y는 x죠. 자, 그래프 계획은 어떻게 생겨있지? 얘들아 1참수인 거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아까 그림 그렸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 1은 1로 쏘죠. 2, 2로 쏘죠. 3, 3으로 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쏘고 있죠.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1대1 대응에 해당됩니다. 자, 2번 항등함수 뭘까요? 항등함수 뭐였지? 자기 자신으로 쏘는 함수였어요. 어때? 1은 1로 쏘고 2는 2로 쏘고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3번은 상수함수였는데요. 기억은 아니죠.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대1 대응이자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니은, 자 1차 함수죠. 그래프 경을 볼까요? 기울기는 음수이고요. y절편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제1사 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1차 함수 경이 될 겁니다. 보이죠? 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 0 대입해주면 얼마, 1 대입해주면 얼마, 바로바로 나옵니다. 한 개씩 대응하고 있죠.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0 대입하면 0 나오나요? 2 대입하면 2 나오나요? 안 되겠죠. 얘는 항등함수 안 되고요. 상수함수도 안 됩니다. 디귿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보이죠. 상수함수 될 거고요. 리을은 2차 함수예요. 그래프경 어떻게 생겨있죠? 꼭지점 좌표 지금 1,3이죠. 자, 아래로 볼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어떻죠? 자, 이거 대입했을 때 함수값, 이거 대입했을 때 함수값 똑같죠?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등함수 당연히 안 되고요. 상수함수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1대1 대응에는 기억, 니은, 2번 항등함수에는 기억, 그 다음에 상수함수에는 디귿만 되겠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좀 어렵죠, 얘들아. 개념 모르면 문제 풀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그래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3번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 합성함수도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합성함수는 요 그림을 조금 보면 좋겠어요. 자, x에서 y로 가는 펑션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서 g로 가는 펑션 f가 있습니다. 자, E라는 애가 G라는 함수에 의해서 3으로 대응되고요. 3이라는 애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5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선생님이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주면 E는 G라는 함수에 태워보내면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3은 f라는 함수를 태워보내면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 와닿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2는 결국 슉슉 해서 5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라는 애를 g라는 함수에 태워보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f라는 함수에 태워보내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f of g에 2를 태워보내면 5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줘야 문제 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4번, 3번이죠. 3번 이걸 좀 올려볼까요? 네. 자, 3번 fx는 지금 3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1번하고 2번 두 개 똑같은 문제인 거니까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요. 1번은 g of f. 자, 이게 무슨 말이죠? g라는 함수에 fx를 태워보내자. 그죠? 자, 그러면 g라는 함수에 fx가 요거잖아. 3x 플러스 2를 태워보내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g, 요 자리가 원래는 x여야 하는 건데 여기 x, 요 x 대신에 3x 플러스 2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x 자리에 똑같이 3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었지만 x 자리에다가 3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이렇게 1번 푸시면 되겠고요. 2번은 똑같은 과정인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역함수에 관한 문제죠. 자, 역함수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역함수 여기 잠깐 봅시다. 역함수는 자 x에서 y로
가는 펑션 f가 있죠. 그럼 1이 f를 타고 3으로 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f라는 펑션이 에 의해서 1이 3으로 지금 대응되고 있는데 반대로 가는 연산. 자, 얘를 f의 역함수, f의 인버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1이라는 애를 f에 태워 보내면 3이 나오는데 3이라는 애를 f 인버스에다가 태워 보내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fx가 y라면 같은 표현으로는 f 인버스의 y는 x가 나온다.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습니다. 네, 4번. 여기다 풀어볼까요? 4번 이렇게. 네, 여기다 해볼게요. 자, 4번은 fx가 지금 4x-3일 때 f 인버스 5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죠.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말은 f 인버스 함수에다 5를 태워보내면 a가 나온다는 거니까 같은 표현으로는 f에다가 a를 태워보내면 5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x자리에다 a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fa 4a-3이 5라는 소리고요. 4a는 8이 되므로 a는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역함수에 관한 문제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5번은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다 풀어볼게요. 간단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f 오브 g 인버스 오브 f의 전체 인버스고요. 요거에다 지금 1을 태워 보냈는데 요거 식을 좀 간단히 해볼까요? 자, 얘는 f 오브 자, 요 전체의 인버스면 분배하면서 자리가 바뀝니다. f 인버스 오브 g 그 다음에 오브 f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합성의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g 오브 f가 되겠다. 문제에서는 g 오브 f에다가 1을 태워 보내다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g에다가 f1을 대입하라는 얘기인 건데요. 자, 1 대입해주면 얼마 나오죠? F1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주고요. 마이너스 4 대입해주니까 답은 결국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